아니. 그 사람은 있잖아 모르겠어. 반드시. 휴전이 발효된 지 이틀이 넘었지만 헤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겨우 7척뿐입니다. 그중 6척은 화물선이고 단 한 척만이 중국 소유의 유조선이었습니다. 휴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아슬아슬한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란에 추가적인 공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은 계속 걸프 국가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전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휴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란이 협상에서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한 일은 휴전 기간 내내 호르무즈 해협을 정상적으로 개방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그들은 평화협정 체결까지 기다릴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와 백악관 모두 상황을 매시간 주시하고 있습니다. 코노 한센이 백악관 북쪽 잔디밭에서 전해드립니다. 코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휴전이 시작된 이후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해협이 실제로 열려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미 취약한 합의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란은 중요한 해상 운송로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유지해왔으며 중재자들에게 하루에 약 12척 정도로 선박 통행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박들은 통행료를 내고 이슬람 혁명수비대와 협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케플러사에 따르면 어제는 단 5척의 선박만이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해상교통 데이터에 따르면 그들 모두가 원유를 운반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이란 언론보다 러시아 언론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 따르면 이 휴전 협정 하에서 이란은 하루에 15척 이상의 선박,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15척이라는 숫자가 휴전 협정의 일부였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협정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당사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정의 일부만을 공개했지만 실제로 어떤 내용이 합의되었는지 대부분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그 전에 왜 이번 휴전 협정이 이렇게 불안정해 보이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공격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레바논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공격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 40일 전에 시작된 이번 전쟁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공격 중 단연코 가장 큰 규모의 공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 배경을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이란, 그리고 미국 전쟁이 시작된 직후 헤즈볼라는 테헤란과 연대하여 남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로 로켓을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공세를 시작했고 상황은 더욱 격화됐습니다. 현재 미국은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지만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는 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계속 강조했던 점 중 하나는 이란이 전 세계에 있는 그들의 대리 세력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자금을 주는 것을 사실상 멈추라는 것이었죠. 헤즈볼라는 이란이 지원하는 대리 세력 중 가장 큰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로켓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헤즈볼라는 테헤란과 연대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재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란은 사실상 헤즈볼라의 모든 비용을 대주고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란에서 자금이 들어오길 원한다면 헤즈볼라는 이란을 위해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목표물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스라엘의 로켓을 발사한 쪽이 바로 헤즈볼라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게 조금 의아한 점은 어제 일어난 공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공격은 이번 전쟁에서 단연코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이번 공격은 하메네이를 제거한 공격보다 훨씬 규모가 컸습니다. 하메네이는 지상에 있었기에 작은 공격으로도 충분했지만 이번이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이 거의 표적으로 삼지 않던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격은 민간인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이스라엘은 공격 전에 대피하라는 경고를 주민들에게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제가 목요일 아침에 이 내용을 녹음하고 있는 현재 사망자 수는 200명이 넘고 이번 공격으로 1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번 공격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이번 공격을 규탄하고 있으며 이를 협상에서 빠져나갈 구실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레바논이 휴전 합의에 포함됐음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은 이번 공격이 이란, 미국, 이스라엘이 합의한 내용을 이스라엘이 사실상 깨트렸다는 의미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레바논을 둘러싼 모든 논쟁과 그것이 휴전의 일부였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레바논 국민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레바논 정부와 대다수의 레바논 국민들은 헤즈볼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헤즈볼라가 나라에서 나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헤즈볼라는 너무 강력해서 레바논 정부조차도 그들을 몰아낼 만한 무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고 그에 대해 이스라엘이 대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사실 이 전쟁과 아무 관련도 원하지 않는 레바논 국민들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레바논 사람들에게서 들은 분노는 정말 컸습니다. 저는 정부 장관들을 만나고 공무원들을 만나고 국제구조위원회 IRC 지원 대상자들을 만나고 저희 직원들도 만났습니다. 분노는 널리 퍼져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레바논을 전쟁에 끌어들인 것에 대한 분노가 있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에 대한 분노도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분노도 있고 자기 정부에 대한 분노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가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로 레바논이 외면받는 위기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분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초대해 레바논을 이야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 조직도 말씀하신 바로 그 재정 삭감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레바논에 있는 직원 수를 약 220명에서 105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여야 했습니다. 지난 1년간 인도적 지원이 전 세계적으로 50%나 줄었고 미국이 그 중심에 있지만 이는 미국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영국, 독일, 프랑스도 지원 프로그램을 삭감했습니다. 유럽연합만은 지원 프로그램을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원 삭감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개발센터라는 매우 신뢰받는 기관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이미 지난 1년간의 지원 삭감으로 인해 분쟁 발생률이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매우 악순환입니다. 네, 정치가 무너진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인간성마저 무너진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헤즈볼라가 전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들리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목요일 이 영상을 녹화하는 지금도 헤즈볼라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응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제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휴전이 발표된 직후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서 가장 큰 공습 중 하나로 대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와 이스라엘 정부가 휴전에 그다지 만족하지 않았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체 휴전과 협상을 무산시키려는 행동을 했다는 인상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레바논을 둘러싼 혼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발표하면서 처음 올린 게시물이나 성명을 한번 보시죠. 이 게시물 어디에도 레바논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협상에서 큰 역할을 해온 파키스탄 총리의 게시물을 한번 보시죠.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의 중재자입니다. 이 게시물 세 번째 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즉각적인 휴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게시물에 따르면 레바논이 휴전의 일부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시물들은 양측에서 어떤 종류의 교전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나왔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 게시물입니다. 이것이 이란 관리들이 다시 올리고 있는 바로 그 게시물입니다. 기본적으로 봐라, 처음 게시물에서도 모두가 분명히 레바논이 휴전의 일부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관리들은 실제로 공식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레바논은 전혀 휴전의 일부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JD 벤스 부통령의 발언이 있습니다. 그걸 보기 전에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로 알고리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영상을 보시죠. 사실 저는 많은 악의적인 협상과 악의적인 선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진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이란인들은 휴전이 레바논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고 그렇게 될 거라고 암시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휴전이 이란, 미국 동맹국인 이스라엘과
걸프 아랍 국가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행기에 타면 더 자세한 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측은 사실상 레바논에서 스스로를 조금 자제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휴전의 일부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성공의 발판을 마련해 주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앞으로 며칠 동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란이 이 협상이 무산되도록 내버려 두고 싶다면 그들과 무관한 레바논에서 공격을 받는 분쟁에서 미국이 휴전에 포함된 적도 없던 상황이니 결국 선택은 그들 몫입니다. 우리는 그게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선택은 그들 것입니다.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반복해서 전한 같은 메시지입니다. 백악관 대변인도 모든 기자들 앞에서 반복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레바논이 휴전의 일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로 인해 휴전이 계속될지 아닐지에 대한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목요일 아침 기준으로는 휴전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휴전의 중요한 시험은 내일 아니면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 밤에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는 아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표단과 이란 대표단이 직접 만나는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그 회의에 참석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협상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란이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상 휴전이 깨진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공개적으로 이란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계속 공격하면 회의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온 보도들에 따르면 아직 회의가 취소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게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들이 실제로 참석하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그들이 참석할 예정인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많은 레바논인들 혹은 헤즈볼라 지지자들이 이 일에 대해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레바논 사람들이 폭격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란은 외면하고 협상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신경 쓰는 것은 물론 이란 자신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가 계속 요구해온 것입니다. 이란은 레바논에 큰 관심이 없고 헤즈볼라를 이용해 전쟁을 자국에서 멀리하려 했습니다. 이란 국민과 정권 모두에게 불행하게도 그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란의 진짜 목표를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휴전이 합의되기 전에 이란이 미국에 보낸 10개 항목으로 된 평화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성명에서 10개 항목으로 된 평화안이 협상을 위한 매우 실질적인 토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이미 이 10개 항목으로 된 평화안의 모든 내용에 동의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말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며 미국 측 누구도 그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 이 내용은 이란이 국내 뉴스에서 약간 강조하지만 국제적으로는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혼란스러운 부분도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점은 10개 항목으로 된 평화안이 하나가 아니라 3가지 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실제로 합리적이라고 말한 버전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버전입니다. 여기 부통령 JD 벤스가 이 내용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 미국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일반적인 공공정책 문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평화와 전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 저는 미국 언론에서 이란이 제안한 10개 항목 제안에 대한 많은 보도를 봤습니다. 제가 이 일에 관여해왔기 때문에 아는 바로는 적어도 제가 본 것만 해도 서로 다른 10개 항목 제안이 3가지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첫 10개 항목 제안은 제출된 것으로 챗 GPT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은 스티브 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제안은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거절당했습니다. 두 번째 10개 항목 제안은 훨씬 더 합리적이었고 우리 사이에 몇 차례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어제 대통령이 트루스에서 언급한 10개 제안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첫 10개 항목 제안보다 훨씬 극단적인 세 번째 10개 항목 제안도 여러 소셜미디어에서 본 적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에서 흥미로운 점은 제가 여러 언론기관들, 예를 들어 뉴욕타임스, CNN, 그리고 다른 곳들이 이 내용을 받아서 보도하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원래 10개 항목 제안은 이란의 한 무명의 인물이 이란의 지역 주민 참여 방송에 제출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이 어떻게든 정부의 협상 입장을 대변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다호주 보이시의 민주당 시의원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역 주민 참여 방송이 그 이상한 발언을 보도하고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그것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이란 현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정부의 입장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입장은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입장은 협상가들을 파키스탄에 보내 선의의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인들 중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익명으로 정보를 유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전 목적으로 혹은 창피해서 또는 일어난 일에 불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많이는 아니지만 이란 내부, 즉 정권 내부에는 서로 다른 것을 원하는 여러 파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파벌이나 그 인물과 협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화면에 보이는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까지도 이란 내부에는 미국과 협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란은 두 주간의 휴전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발생한 공격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일부는 단지 전쟁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많은 이란 혁명 수비대 IRGC 지휘관들이 이란 사회 전체에서 훨씬 더 많은 권력을 얻게 되었고 그들은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이 끝난 후에도 이란 혁명 수비대 IRGC만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조직이 되도록 확실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란 내부에 일종의 군사 독재 정권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란은 지금도 최고 지도자가 독재자인 독재 국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독재 정권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란 내부에도 여러 파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여러 파벌이 있는 것처럼요, 유럽 국가들에도 분명히 여러 파벌이 있을 겁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여러 파벌이 각기 다른 것을 원합니다. 중요한 건 내일 협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입니다. 미국에선 오늘 밤, 파키스탄에선 아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협상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나오면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협상이 실제로 진행되는지 여부와 만약 진행된다면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여러분을 위해 업데이트된 영상을 꼭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 이란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과거로 돌아가서 이란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1979년 이슬람 혁명 시대로 돌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19세기의 카자르 왕조가 이란을 지배하던 시기까지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하며 그 당시 지배계층이 내렸던 결정들이 오늘날까지도 이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게 오늘 막 공개된 저희의 여러 편으로 구성된 팟캐스트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역사와 우리가 오늘날에 이르게 된 과정을 궁금해하는 분이라면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해서 시청하실 수도 있고 화면에 나오는 엔드 스크린을 클릭해서 바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